안녕하십니까. 민수식의 호흡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호흡은 생명입니다. 즉 생명의 신비는 호흡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숨쉬기는 삶 그 자체, 즉 삶의 본질입니다. 인생은 첫 호흡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호흡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처음과 마지막 호흡 사이에서 어떻게 숨을 쉬는가에 있습니다. 이처럼 호흡은 건강한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 복식호흡 따라하기에서 아랫배로 숨을 쉬는 것이 깊은 호흡이며 건강호흡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아랫배 호흡은 횡격막을 사용하여 숨을 쉬기 때문에 아랫배 호흡은 바로 횡격막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호흡을 지도하는 건강호흡으로는 복식호흡, 단전호흡, 성문호흡 등 여러가지 명칭이 있지만 이러한 건강호흡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횡격막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횡격막 호흡의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횡격막을 사용하지 않는 가슴 호흡이 얼마나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횡격막을 사용한 깊은 호흡이 얼마나 우리 몸에 이로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호흡 작용에 관여하는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은 이렇게 도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격막은 폐가 속한 이 가슴강과 내장기관이 있는 이 복강을 구분해주는 근육이죠. 횡격막 위에는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심장과 이 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위장, 대장, 소장 등 내장기관이 있죠. 횡격막은 아랫배 근육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아랫배 근육에 의해서. 아랫배를 이렇게 밖으로 내밀면은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또 횡격막에 닿아 있는 폐 밑부분도 함께 내려갑니다. 그래서 폐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외부의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아랫배를 안으로 당기면 어떻습니까? 횡격막이 위로 올라갑니다. 폐의 밑부분도 함께 올라가면서 폐의 용적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공기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원리입니다. 보통 이 아랫배 근육과 이 횡격막을 이 호흡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는 호흡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크기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폐는 호흡 근육이 아닙니다. 단지 공기를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호흡 근육인 이 아랫배를 펌프질 하듯이 밀고 당기면서 횡격막을 수직 상하로 이렇게 움직여서 숨을 쉬는 것이 올바른 호흡법입니다. 다음은 이 가슴 호흡, 나쁜 호흡이라 그랬죠. 이 가슴 호흡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슴 호흡하는 사람들은 숨을 마실 때 배를 안으로 당깁니다. 원래 숨을 마실 때는 이 배가 밖으로 나와야만 됩니다. 근데 가슴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은 숨을 마실 때 배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배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 가슴이 이렇게 부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즉 횡격막 호흡할 때와 반대로 호흡 근육이 움직입니다. 가슴 호흡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한번 마셔보세요 라고 하면은 배를 안으로 당기면서 가슴을 크게 이렇게 부풀리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가슴을 크게 넓히면서 숨을 한번 마셔보세요.
그러면 배가 자동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슴 호흡은 전형적으로 나쁜 호흡입니다. 다음, 가슴 호흡을 하게 되면 어깨와 목 뒤에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가슴으로 호흡할 때 배를 이렇게 당기면서 가슴 호흡을 할 때 배를 당기면서 숨을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를 안으로 당긴다는 것은 횡격막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폐에 있던 공기를 밀어내는 움직임입니다. 즉 공기를 이 밖으로 내보내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숨을 마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나가려는 공기의 힘과 숨을 마시면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공기의 힘이 부딪히겠죠. 이때 충돌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 충돌 에너지가 어깨와 목 뒤로 전달되죠. 그래서 가슴 호흡하는 사람은 어깨 근육과 목 뒤의 후두근이 딱딱하게 변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와 목 뒤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서 통증이 있다면 이것은 가슴 호흡을 해서 생긴 것입니다. 목 뒤의 후두근 속에서는 이 심장에서 이 머리로 가는 이 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목 뒤에 이 후두근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이 동맥이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뇌에 충분한 산소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약으로 치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병의 원인이 나쁜 가슴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호흡병은 호흡을 바르게 교정해서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가슴 호흡을 하면은 우리 몸은 숨을 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몸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체의 저항력이 약해지면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겠죠. 얼마나 무섭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만큼 호흡이 우리 몸의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가슴 호흡을 하면 숨을 쉴 때 어깨가 덜먹입니다. 폐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폐의 모양은 이 반원추형입니다. 윗부분은 좁죠. 아랫부분은 넓습니다. 가슴 호흡한 사람은 폐의 윗부분으로, 즉 폐의 좁은 부위로 숨을 쉬기 때문에 마시는 공기의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많이 채울 요량으로 가슴을 크게 움직이면서 숨을 쉬게 되면 자연히 어깨가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바르게 이 복근과 이 횡격막으로 이 숨을 쉬게 되면 가슴과 어깨는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음, 가슴 호흡하는 사람은 숨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가슴 호흡은 마시는 공기의 양이 적으므로 말이나 노래를 길게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거나 말을 할 때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리게 되죠. 또한 가슴 호흡하는 사람은 호흡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가슴 호흡은 얕게 숨을 쉬기 때문에 항상 산소 부족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산소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자연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흡이 빨라지면 우리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호흡이 빨라지면 우리 몸은 인체의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되면서 몸을 긴장하게 하고 혈관을 수축하는 등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균을 잡아 파괴하는 림프 시스템의 기능도 약화되죠. 또 소화 과정에 필수적인 각종 효소와 소화액의 분비도 줄이게 됩니다. 다음은
가슴 호흡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폐의 노화와 이 퇴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가슴 호흡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이 윗부분만으로 숨을 쉬었기 때문에 폐의 윗부분을 너무 많이 사용했겠죠. 그래서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아랫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랫부분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폐 아랫부분은 그 기능과 조직이 퇴화된 상태로 있습니다. 어떤 장기든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횡격막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노화된 이 윗부분을 편안하게 쉬게 하고 또 잠자고 있는 이 아랫부분을 일깨워서 폐의 기능을 100% 회복시킬 수가 있겠죠. 이처럼 횡격막 호흡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